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다. 과거 지금 한나라당 때 그 권력에 취해서 오만해 보였던 모습과 같은 게 아니냐. 그 힘으로 176석의 의미라는 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짜증난다.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서 다뤄졌습니다. 오로지 정부안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야당의 지도부 저희 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네. 김 비대위원님, 야당 뭐 하셨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번 21대 국회에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03석입니다. 예. 거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이 의석까지 확보했을 때 사실상 원하는 법안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다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그 힘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말 이 무기력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보시고 있는 국민들께서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안정이 불안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내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딱 이 법 하나만을 가지고 놓기에는 이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의 교란 행위가 너무나 깊고 무겁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칫 나서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사실상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솔직한 현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김 박사님 야당 지도부시잖아요. 야당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뭐 민주 절차, 저항 절차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민주적인 절차라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반응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과정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의석으로 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서서 반대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때 사실상 국회의 의석의 힘으로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일각에서는 왜 장애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이런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느냐는 목소리도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 세운다고 한들 결국 그 법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고 났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의 아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집권 여당이 이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고 났을 때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대책을 20번이 넘게 내고 나서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초기에 좋은 뜻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값은 결국 서민들과 국민들을 아프게 만들었고 이 전월세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은 그 끝이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고 있었던 진정성의 모습이랑은 다른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실 거라 보고 국민들과 함께 그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거쳐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 거군요. 물론 이 개정안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급기야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범죄자다,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라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그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다주택자들이 도둑들이고 범죄자들이다라는 발언을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다주택자로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해서 차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범죄자고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그러면은 말이에요. 뭐 잡아서 가두고 혹은 뭐 벌금 혹은 뭐 징역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이제 도가 넘고 있고요. 그 발언 내용 자체도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이제 상식으로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보면 공직자가 다주택자인데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판사나 검사가 처분을 잘못하면 판사, 검사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법률 만능주의 아니면 처벌 만능주의 이게 좀 너무나 빠져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아무리 지금 임대차 관련된 법이 이전에 이제 사회적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국회 상임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수기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지금 한겨레 신문이랄지 경향신문에서도 폭주하는 기관차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는 임대차 관련 법은 너무 시급히 시행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여당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향후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법이 있고요. 또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건지 설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이제 속도전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이 임대차 이번에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한 5%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위권 이상은 한 50%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0년 올릴 걸 한 번에 올린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니 그러면 일반 주거환경이 나쁜 서민들의 어떤 전세금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중위권에 있는 주택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결국 서민들 사는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예측을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 소병훈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소 의원 말대로라면 경실련에서 발표한 다주택 보유한 민주당 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범죄자란 말이냐 이거죠.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 임야 4건, 오호치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소유했다.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냐라고 야당에서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소병훈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주택시장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이 잘못됐냐. 건물은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김형주 의원님, 소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규명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 다주택자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경제 TV 같은데 부동산 상담하는 그 섹션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다 잡아가야 될 어떤 범죄 군에 속한 거죠. 이 말대로라면. 그분들은 왜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고 저기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상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차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과열된 것은 잘못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본시장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 자본이라고 하는 자체의 가장 큰 영역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그것의 과열을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그거 자체를 그러면 아예 뭐 토지 건물 다 공개념으로 해서 다 다시 그 러시아 말로 아파트라는 말이 옵셰지지 공유지입니다 그냥. 예. 그런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다 할 몰수해서 때 그냥 분배해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삿짐을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텔레비도 다 있고 가구도 똑같아요. 그냥 사람만 가면 돼요. 책도 똑같이 놓고 갑니다. 예. 보는 책이 같기 때문에. 심지어는. 네. 그런 것도 근데 사실 있다. 저 얘기의 연장으로 보면 이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는 전혀 개인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마. 자산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규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국민 감정상 예를 들어 대출을 할 때도 그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 근데 그게 왜 몇 프로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이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석 전문위원들이 그나마도 검토 보고를 함으로써 여야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 한 번 정도는 소개할 기회는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 예.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행히 187인이 다 모여서 찬성표를 185표를 던졌는데 아마 2명 기권한 사람은 그나마도 고민하고 아마 의안을 생각하면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이 안을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안을 뭉친 것인데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도 없이 바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모든 이 문제가 천만다행으로 말하자면 약발이 먹혀가지고 말하자면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안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말하자면 대책이 되지 못했다 했을 때는 전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야당의 태도에 한마디 더 붙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담 안 하려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예요. 나는 그게 불만입니다. 여당의 폭주에 맞춰서 그나마도 우리는 막으려고 했다. 대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속기록으로 해서라도 좀 남기는 그런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